해주시니까 제도 그러면 예. 말씀하시죠. 그 제일 마지막에 토론을 할 때는 좀 더 근위 있는 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게 돼가지고 정말 그 아주 두려운 마음이 사실 많습니다. 먼저 저 발표를 하기 전에 아까 그 어떻게 잠수정이 반잠수정이 잠수함이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느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초대 잠수함 전단장으로서 한국 해군의 잠수함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대과학의 발달로 수천 킬로 떨어진 표적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50m 물속에 있는 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어려운가? 그것은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다른 세미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다만 휴전선에는 천책이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초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그런데 북한 특수전 요원이 아니고 우리 남한에서 민간인이 철조망을 뚫고 넘어갔습니다. 이거 왜 못 막습니까? 항상 경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도발을 하려고 하면은 딱 어떤 시점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반잠수정이 거의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파도 치고 묻히고 해가지고 레이더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그 한철룡 장군님과 김승만 제동님은 제가 생각할 때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그 혹자는 한철룡 장군님을 뭐 한국의 싱글러브 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싱글러브 장군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정치 상황에서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결심하고 행동한 것은 어느 것도 누구도 비교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김성만 제독은 해군작전사령관을 전 정권에서 했는데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아주 강력한 강한 질책과 함께 결국 청와대 조사를 받았는데 김성만 제독에게 왜 보고도 하지 않고 승인도 받지 않고 발포 명령을 내렸느냐 했을 때 만약 내가 보고했다면 못 쏘게 할까 싶어가지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발포 명령을 내린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아주 큰 사실 파장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그 발표와 또 많은 토론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공감을 하지만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두 분의 발표 내용을 듣고 이제 국가를 보위할 대통령,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 수뇌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합니다. 국가를 보위한다는 것은 국민과 국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헌법 74조에 따라 군을 통수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함이 침몰을 하고 장병이 죽어가는데 계속 확전 방지 지시만 하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란과 함께 손뼉치고 웃으며 축구 관람을 했다는 것은 국가를 보위할 대통령으로서 군을 통수할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한심한 것은 바로 군 수뇌부의 정치 군인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사실 정치 지도자의 정치 목적과 군사 지휘관의 군사 목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것이 6.25 때 메가더 장군과 트루만의 입장차이였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것이 사실 제1연평해전이었습니다. 다음 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계속 확전 방지가 정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군작전사령관과 합참의장의 군사 목표는 NLL 사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NLL 사수를 하기 위해서는 넘어오면 쏘아버리고 격침시키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목적 때문에 쏠 수가 없어가지고 단순한 NLL 침범이 아니라 15km까지 내려올 때까지 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충돌식으로 밀어내면서 선제 공격에 있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제2연평해전은 군사 지휘관의 군사 목표나 정치 목적에 단 작은 갈등도 없이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은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군을 무장을 해제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앞에 거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만 끝난 것이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고 왜 정보 보고를 묵살했는지 이것을 꼭 밝혀내야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계속 확전 방지를 지시하더라도 군에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대비를 하라고 했다면 절대로 우리가 쏘지 말라고 하는 이 교정규칙, DJ식 교정규칙을 준수하더라도 북한의 선제 공격이 있었을지라도 초기에 우리가 피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보를 묵살하고 전달을 하지 않았는지 아까 그 어떤 그 정부 사령을 하신 그 박 장군님이 이야기하기를 군단급에 다 SI 정보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정보사령부 정보본부는 뭐 필요합니까? 비문들만 갖다 놓고 전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대비 태세를 내려주는 것이 정보본부, 정보사령부, 국방부 합참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해군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가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임동훈 특보가 아까 여기 토론회도 나왔지만은 그 통제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마치 해군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통제선이라는 것은 NLL이 있으면 그 남쪽에 우리 함정들이 자꾸 올라가서 자극을 하지 않도록 합참 통제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북쪽에 적색선이 있고 황색선이 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황색선을 넘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통제선을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혹시 국민들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NLL을 넘은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 함정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군 내의 자체적인 통제선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연평해전은 패전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NLL을 사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북한이 우리보다 2배 이상 거의 3배 이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패전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사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천안함과 같이 훈장이 추서되고 또 그 당시에 그 참전 모든 용사 특히 10년 동안 죄인처럼 살아온 감시까지 받아가면서 살아온 이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유리했을 때는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까지도 명예회복을 다 해줬습니다. 그 근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같은 층에서 민주화 보상 심의회의가 세미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데모 한번 하면서 그거 한번 끼어가지고 다쳐도 그는 민주화 투사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이 보상이 없고 일단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저기 우리 아버님도 와 계시지만 왜 우리 유가족들이 죄인처럼 감시받아가면서 도청받아가면서 살아야 했는지 이것은 반드시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뭐 몇천만 원씩 이게 아니라 사실 몇십억을 요구해도 돈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군 수뇌부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이것은 그 고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분의 그 장군과 제독처럼 군인은 군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발언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군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의 태세 이것이 절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은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국가 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군의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께서 내일 모레 꼭 참석하셔서 그 참전 용사와 또 유가족들에게 확실하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비교적 잘 지켜주셨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경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속으로 생각하시기 상당히 울분이 좀 나시고 이 국가 수뇌부에 대해서 좀 그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모아서 조금 두 분께서 잠시 좀 계셨다가 플로어에서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가게 좀 질의해 주시되 질의하시는 분은 반드시 자기 성함하고 소속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